자, 등가속도 운동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를 연지 위로 10m/s의 속도로 쏘아 올렸대요. 그리고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3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밑으로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얘는 그러면 올라갔다가 어딘가 최고점에서 정진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지면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0이 될 거니까 여기 1초 때 최고점에 도달하고 그럼 1초 때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은 요 그 삼각형 아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5m에 해당이 될 거고요. 다시 2초 때가 되면은 원래의 요 위치까지 되돌아올 거예요. 요게 똑같이 5m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동한 거리가 요 전체 큰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의 3초까지 2 곱하기 높이가 20에 해당이 되니까 20m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5m니까 요 뒤에 있는 사다리꼴은 15m에 해당이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 이 h가 15m에 해당이 될 거죠. 그래서 물체는 1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해서 정지 상태 맞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양의 변이와 음의 변이가 같으니까 처음 위치에 도달하고 h는 20이 아니라 15m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빗면의 점 P를 5m/s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최고점까지 올라갔다. 그럼 쭉 올라가서 어딘가에 최고점에 도달하면 여기서의 속력은 얼마가 될 거냐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4초 후에 점 Q를 3m/s의 속력으로 통과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얘는요, 올라갈 때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올 때도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가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속도가 얼마가 돼요? 5고요.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3인데 운동 방향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는 총 운동 시간 4초 동안에 나중 속도 마이너스 3 빼기 처음 속도 5에 해당이 되니까 4분의 마이너스 8이 돼서 마이너스 2m/s 제곱이 바로 가속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가 맞죠. 자, 그러면은 P하고 Q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P하고 Q 사이의 요 거리, 그럼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PV 처음에 얼마였어요? 속도가 5였어요. 쭉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가지고 자, 여기서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얘가 가속도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2.5초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몇 초예요? 4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자. 요게 전체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이동한 거리에 해당이 돼요. 그럼 요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가 돼요? 5 곱하기 2.5 곱하기 2분의 1.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요 거리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요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1.5죠. 그러면 3 곱하기 1.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나눠주면은 얘도 2.5니까 2.5와 2.5에 곱 6.25m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 나눠주면 1.5니까 1.5하고 1.5의 제곱이니까 2.25m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몇 미터? 예, 4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갔어요? 6.25m. 내려올 때 얼마 내려왔어요? 2.25m.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이 값을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니까 변이 4m. P에서 최고점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다음에 P에서 최고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구해줬죠? 2.5초다. 공식을 쓰려면은 어떻게 써주면 돼요? V는 V0 플러스 A, T에서 나중 속도는 0, 처음 속도 얼마예요? 5 곱하기 더하기. 자, 더하기 가속도의 크기 얼마? 마이너스 2 곱하기 T에 해당이 되니까 T가 2.5.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 니은, 지가 다 맞죠? 그러니까 5번이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활주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비행기의 위치를 시간 t0부터 시간 t, 2t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0부터 t까지 이동거리가 s고 t부터 2t까지 이동거리는 2s예요. 그러면은 0부터 전체 2t까지 이동거리는 3s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정지 상태에서 처음에 속도가 그러니까 t가 0일 때 속도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t는 0일 때 비행기의 속력을 풀어라 라고 했으면 일단 0에서 t까지 이동거리는 s예요. 그죠? 그러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얘는 어차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놓으면은 a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지부터 2t까지 가게 되면 이동거리가 얼마가 돼요? 3s가 돼요. 따라서 3s는 v0 전체 2t 플러스 2분의 1 a의 전체 2t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4t 제곱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그러면은 3s는 2v0t 플러스 2분의 1 4at 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건데, 우리는 여기서 v0에 관해서 식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비행기 t0일 때 속력,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던가 얘를 3배를 해서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3배를 해서 같다라고 해주면은 3v0t 플러스 2분의 3at 제곱은, 자, 그래서 3s가 2v0t 플러스 2분의 4at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v0t는 2분의 1 at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v0는 2분의 1, 여기서 t항의 소거가 되겠죠? a, t.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얘를 한 가지 방법으로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지금 v0를 2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둘이 어차피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하니까 A 값이 같다라고 놓고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쵸? 그러면은 둘이 A를 같다라고 놓고 A를 소거를 시켜주면, 자, 여기서 S-V0 T는 2분의 1 A T제곱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3S 마이너스 2V0 T는 2A T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A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A로 정리를 해주면은 요 앞으로 얼마가 나와요? 2T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얘가 A고, 그럼 얘랑 똑같으면은 여기도 얼마가 들어가요? 2T제곱분의 1 아니구나. 여기서는 T제곱분의 2 S-V0 T가 A에 해당이 되니까 둘이 같죠? 그럼 여기서 얘하고 소거가 돼버리면 얼마가 나오니? 그래서 2분의 3S 마이너스 V0 T는 2S 마이너스 2V0 T 넘겨버리면 V0 T는 2분의 1 S에 해당이 되니까 V0는 2T분의 S. 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네요. 뭘 같은 걸로 놓고서 풀어두느냐에 따라서 값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럼 힘은 곧 뭐에 해당이 되냐면 가속도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물체의 이동거리는 1초부터 2초까지가 0초부터 1초까지 1.5배래요. 1초부터 2초까지가 0초부터 1초까지 1초부터 2초까지가 0초부터 1초까지의 1.5배만큼이 이동거리가 나왔대요.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게 힘은 고 선생님이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이만큼 속도가 증가했고 이만큼 속도가 감소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를 봤었을 때 0초부터 1초까지의 1.5배면 1에서 2초까지 거리가, 나중에 이동거리가 처음에 이동거리보다 어때야 돼요? 더 커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일단은 해당사항 전혀 없는 거는 얘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2배가 나올 수, 1.5배가 나올 수 있는 거 면적이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대 3이 여기와 여기에 이동거리의 B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요게 상태에서는 요 면적이 얼마가 나옵니까? 요 앞에 있는 사다리꼴의, 아니 삼각형의 면적이 2분의 V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은 V 플러스 2분의 V, 그러니까 2분의 3V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4분의 3V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몇 대 몇이니? 2대 3. 그럼 1번이네. 바로 풀어주면은. 그렇죠? 이동거리의 B가, 그러니까 즉, 요 앞에 있는 요 면적과 요 뒤에 있는 요 면적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데요. 일단은 3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는 앞에 있는 0에서 1초가 1에서 2초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앞에가 더 큰 거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하고 얘도 해당 사항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더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니구나. 둘 다 되는구나. 그래프의 기울기는. 근데 면적값이 2대 3으로 되는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A하고 B를 나타냈는데, 정지해 있던 A가 기준선 P를 출발하는 순간, 정지해 있던 A가 기준선 P를 출발하는 순간에 0이에요. B는 기준선 Q를 20m/s의 속력으로 통과를 했고, A하고 B는 각각 Q하고 P를 같은 속력 10하고 10으로 통과를 한대요. 자, 여기 둘 사이 거리는 30m랍니다. 자, A의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그럼 2분의 0 플러스 10에 해당이 되니까 5m/s가 바로 A의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속력이 2분의 10 더하기 20에 해당이 될 테니까 15m/s가 바로 B의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전체 30m를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A는 평균 속력이 5m/s니까 6초 동안 이동을 할 거고, 얘는 15m/s니까 2초 동안에 이동을 할 거예요. 따라서 5m/s 맞고 2초 맞고요. A와 B의 속도 변화량은 10 증가했고 10 감소했으니까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자, A 같은 경우에는 6초 동안에 10만큼 변했고, 얘는 2초 동안에 10만큼 변했으니까, 따라서 A가 B의 3배가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자, 그림은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직선상에서 운동을 할 때 자동차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이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요, 선생님이랑 같이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한번 변환을 해봅시다. 자, 정지 상태니까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요 면적은 속도 증가량이에요. 이거 얼마? 20. 그 다음에는 등속도 운동, 여기 속도 감소량입니다.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
2, 4, 여기가 6. 자,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그다음에 등속도 다시 일정하게 감소. 이렇게 돼야 되고, 최고 속도는 바로 얼마가 나오면 돼요? 20. 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4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예, 얼마예요? 2초 때 20이 됐고,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20이 맞고, 1초 때하고 5초 때하고 아직 속도 부호는 플러스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반대가 아니고, 뭐가 반대냐면, 이 가속도의 부호가 반대니까 힘의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힘의 방향이. 또는 가속도 방향이 반대죠. 네. 힘의 방향이 반대. 자, 그 다음에 0에서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요 사다리꼴의 면적에 해당이 되겠죠.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풀어주는 게 쉽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6 곱하기 높이 20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80m가 맞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두면 여러분들 좋아요. 네, 물리 풀 때, 특히나 운동 문제 풀 때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 다음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설명을 했는데, 0초일 때 점 P를, 자, 2m/s 세크의 속력으로 지나서 등속도 운동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 상에서는, 자, 처음에 2m/s로 등속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초부터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쭉 줄어서 5초 때 정지를 했대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 아래 면적 보여주시면은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3 더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어 있으니까 총 몇 미터? 네, 8m가 바로 전체 이동한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린 가와 같이 실로 연결된 물체 A하고 B의 크기가 각각 하나는 F, 그 다음에는 뭐야? 각각 F4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는 둘이 합력이 3F만큼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초 때 실이 끊어졌는데 나는 가에서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B의 질량은 2kg고 A는 질량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B의 시간 속력 그래프잖아요. 그럼 일단 B의 가속도가 처음 구간에서 얼마가 나와요? 2초 동안에 1이 증가했으니까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실이 끊어진 이후로는 2초 동안에 얼마만큼 증가했어? 속력이 2가 증가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요 때는 얘가 가속도가 2분의 1이 나왔고, 여기서 끊어진 다음에는 얘가 가속도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1이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F는 MA에서 4F가 질량 2kg에 작용을 했었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서 얼마가 나왔냐면은 1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F는 얼마가 돼요? 4분의 2, 즉 2분의 1 뉴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뉴턴을 준 거고, F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전체 알짜 힘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3F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3뉴턴이 전체 질량 2와 얼마에 M을 합한 거에 주어졌었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지워버리면 따라서 M은 얼마가 됩니까? 1kg이 되겠죠. 자, 그러면 M이 1kg이니까 4초 때, 이때 A의 속력은. 그러면 얘는요, 지금 질량이 1kg인 것까지는 구해줬어요. 현재 질량이 1kg이고 F가 2분의 1N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는 MA에 의해서 얼마가 돼요? 가속도의 크기로 2분의 1 m/s 제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처음에는 가속도 방향이 오른쪽, 알짜 일방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양의 가속도여서 0부터 속력이 쭉 증가해서 어차피 여기서는 B하고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력이 똑같을 거예요. 끊어줄 때 속력이 얼마예요? 그래서 2예요, 지금. 이거는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2분의 얼마예요? 지금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속도가 쭉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큼이 이렇게 쭉 줄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끊어진 후에 몇 초 지난 겁니다. 2초 지났잖아요. 그러면 V는 V0 플러스 AT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V죠. 처음 속력은 양의 방향으로 얼마로 거기서 2 더하기 가속도의 크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몇 초 동안 갔어요? 2초 동안 갔죠. 2. 그러니까 얘는 2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니까 1. 따라서 여기서 그려줘 보면은 여기가 몇 초 때? 4초 때. 여기가 처음에 끊어진 부분 2초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아직 운동 방향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점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점 Q하고 R을 각각 8m/s, 그 다음에는 12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다란 말이에요. 자,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3초래요. 정지부터 여기까지 총 3초가 걸렸대요.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거리는 각각 L1에서 L2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속도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으니까 일정하게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3초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12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운동의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A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그래프의 교육이니까 4m/s 제곱이 나와요. 따라서 8이 되려면 2초 후에가 속도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0에서부터 3초까지 총 이동한 거리는 이 큰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전체 거리가 얼마가 나와요? 이 큰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8m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 요 작은 삼각형은 2초까지가 이동한 거리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가 8m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L1까지가 8m고 그 다음 P에서 R까지 가는 전체가 18m니까 여기는 몇 m가 된 거예요? 10m가 되겠죠. 그러니까 L1 대 L2는 4 대 5. 그래서 5번. 그렇죠. 그래프로 그려서 풀면은 진짜 빨리 풀리고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0번.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공식 안 쓰고,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그래프로 푸는 게 여러분들 훨씬 편합니다. 다음 10번. 그림 가하고 나는 X축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가속도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X축 상에서 운동을 하는데 A는 2m/s 제곱의 가속도로 B는 7m/s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0초 때, 스타트 할 때 A의 처음 속도는 4m/s였고 A, B의 위치는 각각 0하고 10m에서 시작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선상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0점이에요. 0점이고 여기가 10m에 해당이 되는데 A는 여기서 지금 스타트를 여기서 했는데 얼마로 스타트했어요? 4m/s로 스타트를 했고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왔어요? 2m/s 제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예 여기서부터 얼마로 나간 거예요? 그냥 7m/s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3초일 때 A의 속도의 크기는 3초일 때, 그럼 얘는 3초 때 얘는 처음 속도가 4고 더하기 2m/s로 3초 동안 가면 속도 증가되면 6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이 나와야 되죠. 처음 속도 값이 4였기 때문에. 그죠? 네. 자, 1.5초일 때 A와 B의 속도는 같아진다. 그럼 얘가 7이 되려면은 결국 가속도가 2니까 속력이 3만큼 증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1.5초. 맞네요. 그 다음에 5초 때 A하고 B는 만난다. 그러면은 A의 5초 동안의 이동거리와 B의 5초 동안의 이동거리, 그러니까 A의 이동거리랑 B의 이동거리에다가 지금 B가 A보다 10만큼 앞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의 이동거리에다가 B의 이동거리 더하기 10을 해준 값이 서로 같으면 둘이 만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처음 속도가 4였고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몇 초 때? 5초 때의 속도가 얼마가 나와요? 가속도의 크기가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5분의 10이 가속도가 2가 나오려면 5분의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속도 증가량이 5초 동안에 10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가 14. 그러면은 요 사다리꼴의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4 더하기 14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18 나눠주면 9. 따라서 45m예요. 그 다음에 B는 7m/s로 등속도 운동하니까 5초 동안 가면 35m를 가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10m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총 여기서부터 35를 가면은 45m 지점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45를 가니까 딱 여기서 만나겠네요. 맞네요. 니은디귿 5번.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점 PQR을 각각 V, 2V, 4V의 속력으로 통과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A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속력 증가량은 얼마가 됐냐면 V가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 증가량은 얼마가 됐냐면은 2V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 실제로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 증가량이 델타 V가 2배가 됐다 라고 하는 소리는 운동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부르면 얘는 2T만큼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2배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바로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 어디야? P에서 R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 한번 봅시다.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래프로 풀어보면, 여기서부터 T, 처음 속도가 V부터 시작을 했죠? V에서 쭉 속도 갔어요. 지금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속도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2V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다시 2T만큼이 갔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시간이 3T가 돼야 돼요. 3T가 되면은 이 값이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4V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요 면적을 얼마라고 놨냐면은 L이라고 놨어요. 그럼 요 면적이 얼마가 돼요?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2V 더하기 4V 곱하기 여기까지 높이가 2T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여기가 6V 그래서 6V T죠. 요 면적이 6V T예요. 이게 L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은 얼마가 돼요? V 더하기 2V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3V T가 돼요. 그러면 6VT가 L이었기 때문에 2분의 3VT는 이거의 몇 배? 4분의 1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4분의 L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어요? 지금 L. 그럼 여기가 4분의 L. 그럼 전체 합은 4분의 5L. 맞네요. 그죠? 자, 속력이 3V가 되면은 물체의 위치는 Q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이겠는가로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아까 6VL이 T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구했고, 그럼 여기서 가속도는 어차피 T 동안에 얼마 증가했어요? A는 T분의 V만큼 증가를 하게 돼요. 이게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가 3V가 됐었을 때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3V가 되면은 이때 시간이 얼마가 돼야 돼요? 속도가 V가 증가하는데 계속 얼마 걸렸어요? T만큼 걸렸죠. V 증가하는데 T, 2V 증가하는데 2T. 그러면은 3V가 되면 여기서 T가 되니까 시간이 여기 얼마가 될 거냐면은 2T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체의 위치는 P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냐면 요 사다리꼴만큼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죠? 그럼 요 사다리꼴의 면적은 윗변 얼마예요? 2V 더하기 3V 곱하기 여기 T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5V T에 해당이 될 텐데, 아까 6VT가 6VT가 L이었지? 뭐 이렇게 써서 6VT 값이 L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VT는 얼마가 돼요? VT는 6분의 L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2분의 5 곱하기 VT가 6분의 L이니까 18분의 5 L이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18분의 5L만큼 떨어진 점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3번이 맞게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 문제 이거 선생님 계산 잘못 12예요. 왜 이 6을 자연스럽게 18이라고 했냐?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물체 A하고 B가 각각 점 PQ를 똑같이 1m/s의 속력으로 통과를 해서 서로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B와 Q 사이의 거리는 4m래요. B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에 A하고 B가 서로 충돌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빗면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려는 가속도와 그다음에 얘가 빗면으로 느려지는 가속도는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주면 좀 좋은데,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 단원에 다시 나오는데, 즉 관측자를 기준으로 한 관측자를 기준으로 한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본 B의 상대 속도를 VAB라고 해주면 상대방의 P 관측자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줘버리면 돼요. 물론 B가 본 A의 상대 속도라고 하면은 BVA는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속도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돼요? 운동 방향에 따른 부호를 조심을 해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내려가는 방향을 기준 방향으로 해서 플러스로 놓으면은 B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B의 속도 마이너스 1에서 빼기 A의 속도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m/s예요. 즉 A가 B를 봤었을 때는 둘이 얼마로? 2m/s의 속도로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AT만큼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고, 얘는 시간이 AT만큼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느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AT 빼기 그 다음에는 1,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는 빼기, 여기서는 반대가 되는구나. 가속도 방향이 둘 다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T만큼 될 거고, 빼기 1 더하기 AT만큼이 되니까 결국에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T가 돼버리니까 둘의 속도 증가량하고 감소량이 서로 상쇄가 돼서 상대 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2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둘이 상대 속도는 계속해서 2m/s로 일정하고요. 마이너스 2, 근데 물론 이제 절대값이니까 2죠. 거리가 4m이기 때문에 2m/s의 상대 속도로 4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려요? 2초가 걸려요. 따라서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초가 맞고요. 그 다음에 2초 동안의 충돌을 하면은 2초 후에 얘의 속도가 얼마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0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초 후에 속도가 0이 된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T 값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0이 돼버려야 되는 거고, 몇 초 후에? 2초 후에니까 따라서 가속도 A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1이 바로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은 기울기니까 같고요. 가속도의 방향은 둘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죠? 충돌 직전에 A의 속력은 1 플러스 2분의 1, 2초 걸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 그래도 맞고요.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면은 총 지금 4m를 이동을 했는데 2초 동안에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2초 동안에 이동을 했으면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1에서 속도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고 B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0이 돼버렸다란 말이에요. 둘이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녀석은 평균 속력이 2분의 1이 되죠.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합이니까 2분의 1, 2초 동안에 갔으니까 총 1m를 간 거고, A가 1m를 가고 둘이 만나려면은, 아니, B가 1m를 갔고, 그래서 A가 만나려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3m를 내려와야 되니까 A가 B의 3배라도 맞죠.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0초일 때 기준선 P를 출발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동차는 6초와 8초일 때 각각 기준선 Q하고 R을 통과하고 Q하고 R 사이의 거리는 21m만큼을 해당 사항이 되고, 둘이 무슨 운동했대? 등 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자, 그러면 2초 동안에 간 거리가 얼마가 돼요? 21m만큼을 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정지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해보면 여기서 6초 뒤의 속력은 V는 V0 플러스 A T에 해당이 될 테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처음 속도가 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6 A가 될 거고, 여기서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8 A가 돼야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서의 요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2분의 6A 더하기 8A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아이고, 14A를 2로 나눠주면은 17, 아이고, 왜 17이야? 7A가 바로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A를 갖다가 2초 동안 간 게 얼마가 돼요? 21m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나눠줘 버리면 3. 따라서 A 크기는 얼마가 된다? 1.5.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1.5가 됩니다. 자, 그럼 1.5가 돼버리면 여기서 속도는 얼마? 1.5 곱하기 6이니까 9m/s에 해당이 되고, 1.5 곱하기 8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는 12m/s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맞고, 그럼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S는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0부터 해서 쭉 증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6초 때 속도가 얼마가 됐습니까? 9가 돼버렸죠.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에 해당이 되니까 27m가 맞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요. 자, 2초 동안에 속력이 얼마나 증가했냐면은 4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 2초 동안에 다시 4만큼 증가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4. 그래서 2m/s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맞아요. 따라서 3초 때 속력은 V는 처음 속도 2 플러스 가속도 2 곱하기 3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8. 이것도 맞아요. 자, 2에서부터 4초 때까지 이동 거리하고 0에서부터 2초 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의 공식을 써서 36, 4, 136으로 해서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의 면적으로 이용을 해서 풀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처음에 속도가 2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자, 여기서 4초일 때 속도가 얼마가 나왔어요? 10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2초일 때 속도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2초에서 4초 때까지의 이동거리, 자, 요 면적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6 더하기 1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16m고, 그 다음에 0에서 2초까지 거리는 요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2 더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8m에 해당이 되니까 4배가 아니라 몇 배입니까? 2배죠? 2배.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기억하고 니은이죠. 공식으로 써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래프가 좀 더 편하고 계산식이 간편해서 그냥 그래프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을 해보면 훨씬 저게 간단하고 쉽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빗면상의 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만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기준면 여기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물체를 기준면으로부터 h만큼 더 높은 EH인 점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초당 속도 변화량은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빗면에서 여기가 현재 기준면, 여기가 H, 한 번 더 H.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놨는데 이 물체를 여기다가 놓고서 갔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EH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같은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경사면의 기울기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 원래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G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울기만 같다라고 하면은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게 되니까 초당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를 의미를 해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준면에서 속력은 아까 H만큼 내려왔을 때보다 EH만큼 내려오면은 몇 배가 되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빗면으로 내려오나 연직으로 그냥 내려오나 어차피 이렇게 자연낙하 시킨 거나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러면 자연낙하를 시켰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높이 H인 경우에서 자연낙하는 얘가 0인 상태에서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놓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내려왔었을 때 이동 거리는 처음 속도 0이고, 운동할 때가, 여기서 도달할 때 속도를 V라고 해버리면 어차피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동일하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EAS식을 이용을 해주면 여기서 처음 속도 0이니까 없고, EAS는 V제곱이 되니까 V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2as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높이가 2배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빗면까지의 거리도 몇 배가 돼버리니까 2배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곱을 없애야지. 자, 그래서 속력은 이동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해요. 따라서 이동거리가 2배가 되면은 속력은 몇 배가 돼야지 맞는 거냐면 루트 2배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놓는 순간부터 기준면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배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동거리와 시간에 관한 공식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되는데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없어요. 그럼 S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분의 2S는 T제곱이 되니까 T는 A분의 루트 2S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동거리에 마찬가지로 제곱근의 비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2배가 되면 빗면의 길이도 실제로 몇 배가 되니까 2배가 돼버리니까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배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루트 2배가 돼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한번 봅시다. 자, 아따, 문제 많다. 자, 16번. 그림과 같이 속력이 4m/s인 물체가 수평면 위의 구간 A를 일정한 속도로 통과를 한 뒤에, 그럼 일정한 속도로 여기를 마찰이 없으면 계속 여기까지 왔었을 때까지 얼마가 나올 거야? 속도가 4V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간 B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쭉 올라가고 있대요. 구간 A와 B의 길이는 L로 똑같아요. 여기도 L이고 여기도 L인데 구간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이 3V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속도를 우리 X라고 쳐보면,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합을 절반으로 나눠준 거죠. 산술 평균값. 그럼 얘가 3V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4V 더하기 X는 6V가 돼서 따라서 X는 2V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력은 2V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A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TA는 쟤는 등속 운동하니까 4V로 L만큼 가는 거고, B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속력이 3V로 L만큼 가는 거니까 따라서 구간 A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B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대 4죠. 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작게 나와야지 맞는 거고, 구간 B를 빠져나오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여기서 얼마가 돼야 됩니까? 2V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구간 B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여기서 공식 쓰자. 자, EAS는 그러면은 EA 이동거리 L은 나중 속도 얼마예요? 4V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16V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2V제곱에 되게 될 테고, 따라서 A는 2L분의 마이너스 12V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L분의 6V제곱. 근데 가속도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L분의 6V제곱이 맞죠? 그래서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17번. 그린 가는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점 P하고 Q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각각 4m/s, 6m/s였대요. 자, P에서 Q까지 자동차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처음에 마이너스 2a였고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2a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속력이 2초까지 줄고 그 다음에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2배의 가속도로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4m/s에서 얼마만큼 속도가 빠져야 돼요? 2초 동안 A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A만큼이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나 증가해야 돼요? 여기선 등속이니까 없고, 2초 동안에 2A니까 4A만큼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4A만큼 증가를 해주면
결국에는 4m/s에서 2a만큼 속력이 증가해서 속력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6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가속도 a는 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이고 가속도가 2예요. 그러면 자, 얘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면 처음에 얼마였냐면은 4m/s였고 속도가 2초 때까지 얼마나 줄어요?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여기가 6초. 자, 2, 4, 6. 그러면 속도가 2만큼 줄어야 되겠죠. 2만큼 줄어서 2가 나와야 돼요. 쭉. 그 다음에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쭉 하고요. 그 다음 2초 동안에는 얼마가 증가해야 됩니까? 플러스 4만큼 증가를 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속도가 6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 속도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3초일 때의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m/s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한번 보자. 자,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를 속력 V0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하고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기준선 Q하고 R을 통과했는데요. 자, P에서 Q까지가 3L, Q에서 R까지가 2L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L만큼의 거리에 해당이 될 거고, 둘이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래요. 자, 그런데 R에서의 속력이 Q에서 B의 속력이 A 속력의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V라고 치면 여기는 속도가 3V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둘은 같은 시간에 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딱 그래서 기준선 알고 통과하는 딱 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 t 동안 이동을 했는데 얘는 3L을 갔고 얘는 5L을 갔으니까 따라서 둘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둘의 평균 속력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요? 당연히 3대 5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둘이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둘의 평균 속력이 그러면 3대 5에 해당이 되니까 V0 플러스 V 대 2분의 V0 플러스 3V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대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소거를 시켜줘 버리면 3V0 플러스 9V는 5V0 플러스 얼마가 나와요? 5V 넘기고 넘겨버리면은 4V는 2V0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V는 2분의 1V0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여기서 속도가 2분의 1V0가 될 거고, 이 녀석은 3배니까 2분의 3V0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이번엔 공식 쓰자. 자, 이 A 이동거리 3L은 나중속도 2분의 1V0의 제곱 4분의 V0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속도 V0의 제곱, 그럼 6AL은 마이너스 4분의 3V0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A는 6L이 뒤로 넘어와야 되죠. 이렇게. 따라서 8L분의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속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대신에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이 둘이 크기는 같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8L분의 V0의 제곱. 얘는 그냥 플러스 8L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8L분의 V0의 제곱 맞고, 자, 그 다음에 Q에서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Q의 속력. 그럼 여기서의 속력을 우리 B의 속력을 X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동거리는 3L로 똑같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속도 A가 얼마예요? 저기서 8L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이동거리는 3L은 나중속도 모르죠. X제곱 마이너스 처음속도 V0의 제곱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하고 지워주면 여기가 4. 따라서 그리고 얘하고 소거가 되니까 4분의
얼마예요? 3v0의 제곱, 이항시켜주면 더하기 v0의 제곱이 x 제곱에 해당이 될 테니까 4분의 7 v0의 제곱이 x 제곱이죠. 그래서 양변에서 루트 씌워줘 버리면 소거가 되고, 자,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2분의 루트 7v, 아이고 루트 7, 자 2분의 루트 7v 제로는 x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7v 제로죠. 따라서 요거의 몇 배? 루트 7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가 나옵니까? 평균 속력은 여기서 2분의 자, V0 플러스 2분의 1V0니까 따라서 2분의 3V0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4분의 3V0죠. 근데 총 가는 거리가 3L만큼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4분의 3V0분의 3L에 해당이 되니까 V0분의 4L 맞네요. 그러면은 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그림 가는 A, B, C를 실로 연결을 해주고 B를 수평면에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A, B,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대요. 자, 이때 실이 똑 하고 끊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B의 질량은 3kg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B의 속력이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가속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얘가 이렇게 C가 A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봐서는 요거 질량을 MC로 놓고 요거 질량을 MA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운동 방향이 C로 간 걸로 봐서는 MC 값이 MA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가 기울기니까 여기서는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초 동안에 4가 증가했으니까 이때는 가속도의 크기가 4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3개가 같이 갔었을 경우랑 이렇게 2개 하고 B, C만 갔었을 경우에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셋이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체 R자임이 아래로 작용한 중력값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mc, 아래로는 얼마가 돼요? 10ma. 그럼 R자임은 여기서 요걸 빼주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10mc-ma로 이 세 물체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ma 더하기 mc 더하기 b의 질량 3kg. 그래서 F는 ma인데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2예요. 그래서 5 이렇게 되죠. 따라서 5mc 마이너스 5ma는 ma 더하기 mc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넘기고 넘겨버리면 4mc 마이너스 6ma는 얼마? 3. 식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얘가 끊어졌었을 때 가속도가 4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0mc로 두 개 질량 mc 더하기 3kg에 가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4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풀어주면은 10mc는 4mc 더하기 12에 해당이 되니까 넘겨버리면 6mc가 12. mc가 얼마예요? 2kg이죠. 따라서 이 mc는 2kg이고, 아까 나온 식에다가 mc가 2kg이니까 8-6ma가 얼마 나와요? 4. m이 2니까 8. 맞지? 그러면은 8-6ma가 3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5는
6MA에 해당이 되니까 MA는 6분의 5 네, 킬로그램이 나타나게 되네요. 따라서 A의 질량은 6분의 5 킬로그램이니까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3초일 때 A의 속력. 자, 그럼 3초일 때 A의 속력을 한번 봅시다. 2초 때까지 그럼 쟤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쓰는 같이 가니까 0부터 2초까지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4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실이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뭐만 작용을 해요? 중력, 가속도만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이때 3초면 1초가 지나야 되고 그러면은 1초 뒤에 속력이 3초 때 얼마가 될 거냐? 그럼 속력이 얼마가 줄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0만큼이 줄어버려야 되겠죠. 왜? 운동 방향은 위쪽인데 지금 4m/s인데 가속도는 아래로 마이너스 10으로 1초 뒤니까 쭉 내려와서 자,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의 속력은 6 실제로는 마이너스 6m/s로 운동 방향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C는 질량이 아까 얼마였니? 2kg 중력 가속도가 10 그러면 20 맞네요. 그죠? 따라서 니은하고 딕은 4번이 맞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0번.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하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섞어져서 나온 거죠. 자, 20번 문제 보자. 자, 그린 가는 질량이 4m하고 m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에 A를 수평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T초 후에 A의 속력과 이동거리가 각각 V하고 L만큼으로 바뀐 거고요. 그림 나는 A하고 B를 바꿔서 가만히 놓았을 때 L만큼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나에서 B가 L만큼 운동을 하는데 걸린 시간과 이때의 속력으로 옳은 것은 자, 질량 값이 나왔죠. 자, A가 얼마래요? 4m이고 B는 m이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처음에 여기서 가속도를 봅시다. mg의 알자 힘으로 전체 질량이 5m만큼 움직이니까 따라서 가속도 이때를 가에서의 가속도를 A1, 나에서의 가속도를 A2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1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5분의 1 G가 나와요. 그다음 여기서는 질량이 A가 4m이고 B가 m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4mg로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질량은 5m이 되고 가속도를 A2라고 그러면 A2는 5분의 4G가 나옵니다. 즉 지금 현재 몇 배예요? 가속도가 4배에 해당이 돼요. 자, 가속도는 4배고 이동거리는 몇 배가 됩니까?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우리 두 번째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 저기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처음에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는 없어요. 0이에요. 자, 그러면은 V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EAS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가속도하고 이동거리의 제곱 근의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동거리는 같으나 지금 가속도가 몇 배예요? 4배예요. 그럼 가속도가 4배가 돼버리면 실제로 속력은 몇 배가 돼야 됩니까? 2배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V였으면 이 녀석은 얼마가 돼야 돼요? 2V가 돼야 되니까 일단 답은 4번 아니면은 5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이번에는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시간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그러면은 가는데 평균 속력이 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V가 평균 속력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얼마가 돼요? V가 평균 속력이에요. 따라서
평균 속력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0 더하기 2V를 2로 나눠준 거예요. 자, 평균 속력 값이 2배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속력분의 이동거리가 걸린 시간에 해당이 되니까 평균 속력이 2배가 되고 이동거리 같으니까 시간은 2분의 1이 돼야죠. 그래서 5번 네, 이렇게 되겠다. 자, 21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물체 A가 질량 2kg인 물체에 B와 실로 연결돼서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A는 0초일 때 점 P를 통과를 하고 이때 통과하는 속력을 V 제로라고 쳐봅시다. 2초일 때랑 4초일 때 P로부터 8m 떨어진 Q를 통과한대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올라가서 여기 한번 통과하고 멈췄다가 다시 내려와서 한 번 더 통과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0, 여기가 2, 올라가서 한번 멈추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를 또 통과하는데 그때가 4예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초 걸렸으니까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1초,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1초,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하면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속도가.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스타트를 여기 P점을 지난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초에 1초니까 3초 동안에 3초 동안 가면은 속도가 0이 나와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지금 얘가 B의 운동이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속도가 일로 작용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바뀌어서 내려와야 되니까 이 물체도 내려왔다가 점점 느려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력보다 위로 작용하고 있는 요 장력 값이 더 크니까 B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위로 작용해야죠. 왜? 이 T가 20N보다는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야 속도가 느려져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장력을 구해주려면 일단 이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구해줄 수 있는 게 일단 처음에 이 Q점에 도달했었을 때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놓으면 몇 초 걸렸어요? 2초 걸렸어요. 그럼 여기 Q점에서의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처음 속력은 V0가 되고 여기서 얼마만큼 더해진 값이 나는 거예요? V0에서 2초 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A만큼, AT만큼 속력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둘의 평균 속력을 구해주면은 2분의 2V0 플러스 2A가 될 거고 2A가 될 거고 평균 속력은 2초 동안에 8m를 갔으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4. 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나눠주면은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네요. 빼기. 왜냐면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니까 V0 마이너스 2A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가 그랬을 때 평균 속력이 4가 되는 건 맞죠. 2초 동안에 8m를 가게 된 거니까 네, 가속도 방향이 반대라 그래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가 2V0 마이너스 2A는 얼마가 되니까 넘어가 버리면은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V0 마이너스 A는 얼마? 8 식이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얘가 V0로 출발해서 갔다가 왔었을 때 총 변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8m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요 공식 있죠?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예, 요거에다 대입을 해주면 총 변이는 저기서 얼마냐면 8이에요. 8은 처음 속력 V0고 총 여기 왔다가 오는데 총 걸리는 시간 4초죠. 따라서 4 V0 그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서 가속도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A에 T제곱이 총 4초 동안이니까 16 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정리해주면 8은 4V0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나눠줘 버리면 얼마가 나와요?
V0 마이너스 2A는 2 이렇게 나오나? 그 얘 나눠주면 8이 아니라 4구나. 한숨 더럽게 못하네.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V0 마이너스 2A는 2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여기서 얘를 빼줘버리면은 여기 얼마가 나와요? 2A는 2에 해당하는 여기가 4니까 2A는 A는 2 자, 그래서 A는 2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가 2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쪽 방향으로 2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보자. 여기서 R자임은 결국에는 아래 위쪽 방향으로 2만큼 작용하니까 T에서 얼마가 빠져요? 중력가 20이 빠지고 얘가 얼마가 됩니까? 질량이 2kg이고 가속도가 2에 나오니까 얘가 R자임이 F는 MA에서 4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T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4. 네,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F예요. F는 MA에서 질량이 2고 가속도의 크기가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넘겨줘서 이렇게 구해준 겁니다. 네. 자, 2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물체 A하고 B를 실로 연결한 뒤에 손으로 A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가했더니만 A가 정지 상태였대요. 그럼 얘는 지금 R자 힘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0이 되는 거예요. F R자 값이 0에 해당이 되고 실이 A를 당겨주는 힘의 크기, 여기서 이 힘의 크기가 3F래요. 그러면은 아래로 손이 주어주는 힘 F와 이 물체 A의 무게 MA G에 해당하는 값이 더했을 때 3F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2F가 나와야 돼요. 자, 따라서 2F 맞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줄에 걸리는 힘은 여기도 똑같이 3F가 걸릴 테니까 이 B가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는 3F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놨더니만 그러면은 이 힘을 주는 것까지 해서 아래쪽으로 이 주어지는 힘까지 더해서 평형, R자 힘이 0이었고 놓는다라면 얘는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 위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 3F고 중력이 2F에 해당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R자 힘은 얘가 받는 R자 힘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F에서 2F가 빠지겠죠. 밑으로 작용하는 무게만큼. 이거는 이 힘으로 얘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같이 운동을 한다란 말이에요. 요거 질량을 MB라고 두면은 MA 더하기 MB 하고 가속도의 크기가 8분의 1 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R자임이 F인데 여기서 2F가 얼마가 되냐면은 MA G에 해당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F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MA G는 MA 더하기 MB 8분의 1 G에 해당이 되니까 양변에서 G는 소거가 돼버리고 풀어줘 버리면 2분의 1 MA는 8분의 여기서 지워지겠네. 이렇게 지워지면 여기가 4가 나오겠죠. 따라서 4 MA는 MA 더하기 MB 이렇게 나오니까 넘어가 버리면은 3 MA가 MB에 해당이 돼서 B의 질량은 A의 질량의 몇 배? 3배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3이니까 틀렸고 A를 놓았을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그럼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여기서 T라고 놓게 되면 자 지금 T에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아래로 A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 이 F가 빠져요. 이게 A가 받는 R자 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MA에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R자 힘이 8분의 1 G 이만큼 들어가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얘가 받는 R자 힘은 8분의 1 MA G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MAG가 2F란 말이에요. 그러면 8분의 1 MAG는 얘도 마찬가지로 8분의 2F가 될 테니까 얘는
4분의 1 F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T는 4분의 1 F 더하기 2F 이렇게 들어가니까 4분의 9 F가 되니까 3F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작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센서 A를 30m/s의 속력으로 통과한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10초 후에 센서 B를 통과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A에서 B까지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얼마가 나왔냐면은 25m/s가 나왔어요. 자, 그럼 평균 속력이 25m/s가 나왔고 총 간 시간은 10초기 때문에 센서 A에서부터 B까지 전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50m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무슨 운동했다고 그랬습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처음 속력을 30, 나중 속력을 V라고 놓게 되면은 등가속도 운동을 했었을 때 평균 속력 값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에 해당이 되니까 25는 2분의 30 플러스 V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V는 얼마? 20m/s. 그쵸? 따라서, 1번이 맞네요. 참고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주면, 여기가 속도가 얼마나 나냐면 지금 20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나중 속도 20 빼기 처음 속도 25를 얼마 동안에? 10초 동안에 간 거니까, 마이너스 0.5m/s 제곱.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그죠? 네. 자, 따라서 일단 1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등가속도 운동과 교통안전사고 예방 문제. 자, 24번. 그림은 처음 속력 V0로 달리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S만큼 이동한 후 정지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정지거리죠? 네. 그럼 여기서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정지니까 0이 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에 작용하는 R자임은 일정했다. 그러니까 무슨 운동했다? 등 가속도 운동을 했다. 그리고 이때 정지거리 S는 뭐에? 가속도가 일정을 할 때 속력의 처음 속력의 제곱에 비례했었잖아요. 만약에 V0가 2배가 되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몇 배가 됩니까? 실제로는 4배가 돼야 되죠. 이게 이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어차피 속도가 여기서 받는 R자임의 크기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가속도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AS는 나중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속도는 없어요.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바뀌고 따라서 S는 2A분의 V0의 제곱이 되니까 가속도가 일정했을 때 정지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처음 속력의 제곱에 비례. 그렇죠?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자,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가 기준선 P를 10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보고 1초 후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공주거리가 되는 거죠. 네, 반응 속도에 의한. 네, 자, 1초 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가 멈추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동차는 P를 통과하는 1초 동안에는 무슨 운동했대요? 등 속도 운동을 했대요. 그러면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가 처음에 1초 동안에 10m/s로 이렇게 등 속도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여기서 정지를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1초고 여기까지가 t예요. 자, 그리고 전체 총 이동 거리가 얼마라고 나왔냐면은 35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전체 요 면적이 35m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요 사다리꼴의 면적은 윗변이 1이죠. 1 플러스 아랫변이 얼마예요? t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면적 구해주면 전체 이동거리가 35에 해당이 되니까 나눠주면은 5, 7 따라서 t는 얼마가 됩니까? 6이에요. 6. 그죠? 따라서 여기는 6초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 구간에 여기서부터 1초부터 6초까지니까 총 5초 동안이고 5초 동안의 속도가 10에서 0이 됐죠. 따라서 5에서 마이너스 10만큼 속도가 줄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한 거리는 요 사각형 아래에 요 직사각형 면적이니까 10m죠. P에서 Q까지 이동한 전체 거리는 얼마가 돼요? 전체 거리는 지금 35m잖아요. 그렇죠? P에서 Q까지 전체 이동한 거리는 35m지. 이건 뭐 120m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아, 자동차가 P를 20m. 그러면은 요 조건은 똑같고 얘는 뭐는 똑같다라고 하면 이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하면 문제를 잘못 봤네.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자, 그럼 처음에 속도가 얼마예요? 20이에요. 똑같이 1초 동안은 등속도 운동하고 쭉 가서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자, 여기서 T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자동차의 제동 능력이 똑같으면은 가속도의 크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 2만큼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총 20에서 속도 변화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0이고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총 시간은 얼마 걸려야 됩니까? 10초가 걸려야 돼요. 따라서 1에서 여기 t까지가 10초니까 t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11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p를 지난 후에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1초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주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요? 20m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전체 정지할 때까지의 총 안전거리 값은 1 더하기 11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 120m. 예, 맞네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실력업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가 기준선 P, Q, R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45m고 Q하고 R 사이의 거리는 195m래요. 자동차가 0초일 때 P를 20m/s로 통과해서 2초일 때 Q를 통과를 한대요. 자동차는 P, Q하고 Q와 R 사이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A1, A2인 등가속도 운동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속도의 크기가 A1이고 Q에서부터 R까지의 가속도 크기가 A2에 해당이 되고 P에서 전체 R까지의 평균 속력 값은 20m/s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 총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요? 195에서 45m를 가야 되는 거니까 총 얼마가 됩니까? 240m가 전체 이동거리에 해당이 되고 가는 동안에 총 얼마 걸렸어요? 총 걸린 시간은 근데 평균 속력이 20m/s라고 나왔으니까 총 걸린 시간을 t라고 놓으면 얘가 2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총 걸린 시간이 얼마가 돼야 돼요? 12초가 걸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얼마 걸려야 된다? 그렇죠. 네, 10초? 네, 이렇게 걸려야지 맞겠죠.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같은 건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돼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속력은 구해줄 수가 있네요. 왜냐면은 여기도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총 2초 여기 평균 속력은 얼마가 나오냐면 2초 동안에 45를 갔다란 말이에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2분의 처음 속도 20 더하기 V는 총 평균 속력이 2분의 얼마랑 똑같아야 돼요? 45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 V는 얼마가 나옵니까? 2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5m/s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Q에서의 자동차의 속력은 25가 된다. 예, 이거는 맞고, 그럼 이때 A1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요? 2초 동안에 얼마 지났어요? 20에서 25가 됐으니까 속력 변화량이 5죠. 이게 A1의 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10초가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해주면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2분의 25 더하기 나중속도 V 다시는 평균 속력이 얼마가 나왔어요? 총 10초 동안에 195를 갔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자, 그럼 나눠주면 여기가 5가 되고, 나눠주면 5, 35, 5, 9, 4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5 플러스 V 다시는 39에 해당이 되니까 V 다시는 얼마가 됩니까? 1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14m/s에 해당이 되고, 총 가속도는 10초 동안에 얼마 갔어요? 속도 변화량이 14 빼기 25에 해당이 되니까 10분의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1은 2분의 5였죠. 그러면은 A1은 2분의 5였고, 그 다음에 A2가 지금 구해준 게 10분의 9에 해당이 되니까 10분의 25죠. 네. 그러면은 2.5배가 되는 거는 아니죠. 얘가 10이 나와 2.5배인데 가속도의 크기가 0.9가 나오니까 얘는 틀렸고, 자동차는 12초일 때 R을 통과를 한다는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초고 여기까지가 2초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예,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5를 4V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하고 B가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를 하고 있대요. 자, 여기서 4V로 통과를 했고, 여기도 동시에 통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기 5에서부터 R까지 두 자동차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둘이 똑같았던 거예요. A는 기준선 P를 지날 때 B는 기준선 Q를 얼마로 지난대요? 6V로 지난대요. P를 지날 때 얘는 6V로 지나고 5P는 4L이고 5QR은 3L이다 라고 나왔고, A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고 B는 5에서 Q까지,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예, 서로 다른 크기에, 그러니까 5에서 P까지, Q에서 R까지 서로 다른 크기의 가속도로 예, 등가속도 운동을 해준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A가 여기까지 지날 때 걸리는 시간이랑 B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A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총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다 얘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A는 4V의 속력으로 4L만큼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V분의 L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V분의 L이 될 거고,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B의 첫 구간의 가속도, 자, 5에서 Q1까지 가속도의 크기를 A1, 여기서 여기까지 가속도의 크기를 A2라고 놓으면은 A1은 2분의 4V 더하기 6V에 해당이 되니까 평균 속력은 5V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V고 걸린 시간은 V분의 L이잖아요. V분의 L. 따라서 총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5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4L이니까 Q에서 R까지 거리가 L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3L9,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봐야 되는데 총 여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V분의 L 걸렸고, 어차피 A하고 B하고 둘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체 이동 거리가 4L, L, 3L에 해당이 되니까 총 8L이에요.
전체 총 이동거리가. 그러면 A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냐면은 4V분의 8L이 되니까 V분의 2L만큼이 전체 운동을 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에 해당이 되고, 얘가 여기서부터 저기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분의 L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V분의 L이니까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V분의 L이 걸려야 전체 운동 시간이 V분의 2L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거리가 여기는 얼마예요? 3L만큼 남았고 그 3L을 가는 시간이 얼마가 돼요? V분의 L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B의 요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시간 V분의 L분의 얼마를 가야 돼요? 3L만큼을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얼마가 나옵니까? 3V가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되고, B가 여기 도달했었을 때의 속도를 VB라고 나오면 2분의 6V 더하기 VB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V.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지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정지 상태인 0이 돼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주면은 총 운동 시간이 V분의 L분의 속도 변화가 4V에서 6V가 됐으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줘 버리면 2V가 나오죠. 따라서 V분의 L분의 2V가 되니까 L분의 2V 제곱이 바로 가속도의 크기 A1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놨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A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걸린 시간은 똑같이 V분의 L에 해당이 되는데 속력 변화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6V에서 여기가 3V죠. 그러면은 아니다. 여기 0이죠. 그럼 6V에서 0이 됐기 때문에 속도 변화는 6V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L분의 6V 제곱이 바로 두 번째 구간 A2에서의 가속도에 해당이 되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몇 배입니까? 3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3A가 바로 요 두 번째 구간의 가속도 A2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각각 질량이 EM하고 M인 물체 A, B가 X축 상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서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A하고 B는 각각 원점과 X는 D 지점을 같은 속력 V로 동시에 통과를 한 후에 A가 ED인 지점을 통과를 할 때 B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V가 됐어요. 그럼 둘 다 크기하고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서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크기랑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았는데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에 해당이 됩니까? 2대 1에 해당이 되니까 가속도의 비율은 1대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A가 받는 가속도를 A라고 두면 B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2A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델타 V 값이 A하고 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대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속도가 V에서 어떻게 됐어요?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고,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2V만큼 변했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절반인 4분의 V만큼이 변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V에서 4분의 V만큼이 느려진 4분의 3V에 해당하는 속도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속력은 4분의 3V다. 맞죠? 자, 그러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면 여기서는 A가 전체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이동했어요? ED죠. 공식 쓰는 거예요. E 가속도 A, S가 여기서 얼마에 해당이 돼요? ED는, 그리고 여기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가속도예요. 그렇죠?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가 나와야 돼요. 자, 나중 속도 얼마예요? 4분의 3의 제곱, 16분의 9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AD는 마이너스 16분의 7 V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소거가 돼버리고, 따라서 A는 얼마 분의 4D가 1로 들어가야 되겠죠. 64D 제곱분의 64D분의 7 V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처음에 D만큼 났잖아요. 처음에 D만큼 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를 구해보면 되겠네. 결국에는. 여기서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V 플러스 4분의 3V에 해당이 되니까 2로 나눠주면 2분의 4분의 7V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8분의 7V가 A의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V에서 2분의 V가 됐으니까 2분의 V 플러스 2분의 1V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V 이렇게 나와서, 자, B의 평균 속력 값은 4분의 3V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둘의 평균 속력 차이가 8분의 1만큼이 더 빠르잖아요. 그쵸? 8분의 1만큼이, 평균 속력의 차이가 8분의 1V만큼에 해당,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면은, 왜냐면은 이동거리가, 얘가 2D를 갔구나. 그럼 여기서 0에서 2D만큼을 갔으니까, 얘가 VA가 8분의 7V인데, 8분의 7V의 속력으로 총 2D만큼을 갔으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7V분의 16D 세크만큼 걸렸을 거예요. 그럼 이 시간으로 평균 속력 4분의 3만큼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 그러면은 나눠주면은 4에서 얘는 이동거리가 7V분의 얼마가 돼요? 4분의 3V니까 V는 없어지고 7분의 12D가 되겠죠. 따라서 7분의 12D가 여기 얘의 거리에 해당이 될 거예요. 7분의 12D. 따라서 2D하고 7분의 12D하고의 D에서니까 그럼 7분의 19D가 되겠죠. 왜냐하면 7분의 12D를 여기서부터 간 거니까 D에서부터 7분의 12D만큼 떨어진 7분의 19D. 그럼 얘가 2D니까 7분의 14D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둘의 거리 차이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7분의 5D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몇 번? 1번만 맞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4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빗면상에서 운동을 하는 물체 A가 점 Q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이때 물체 B를 P에다가 놨대요. 그리고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L이랍니다. 그리고 P에서 Q까지 A의 평균 속력은 5분의 4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면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2분의 V가 나왔을 텐데 정지는 아니고 여기를 출발할 때 A의 속력이 뭔가가 있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출발할 때 A의 속력은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으로 2분의 V0 플러스 V가 5분의 4V가 나와야 되니까 V0 플러스 V는 5분의 8V. 따라서 V0는 5분의 3V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따라서 A는 여기서 5분의 3V로 출발을 해서 얼마가 된 거예요? L만큼 이동한 다음에 V가 된 거예요.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EA 이동거리는 L이죠. EAS는 나중 속도가 V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5분의 3이니까 25분의 9 V제곱 빼주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나와요? 25분의 16 V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양변에서 버리면은 8이 돼버리고 따라서 A는 25 L분의
8V제곱이 바로 가속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같은 빗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B의 가속도나 A의 가속도나 둘이 동일하게 얼마에 해당이 될 거예요? 예, A인 25L분의 8V제곱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B의 속력이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얘가 얼마나 될 건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속력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B라고 놉시다. 그러니까 둘이 가속도가 같고 같은 시간 동안에 B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고 A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을 했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와 시간의 곱인 AT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델타 V는 둘이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B의 가속도 A는 똑같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5L분의 8V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A 25L분의 8V제곱 곱하기 이동거리 L은 여기서 속도를 VB라고 놓고요. VB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0이에요. 따라서 지워지고 여기가 16이에요. 그러니까 VB 제곱은 25분의 16 V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양변 루트 씌워버리면 5분의 8 V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분의 8 V가 여기서의 속도란 말이에요. 5분의 8 V.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5분의 8이 아니라 여기가 4구나 4. 루트 씌워버리니까 왜 8로 풀었냐. 5분의 4V가 될 테니까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늘어나냐면 델타 V가 5분의 4만큼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도 5분의 4만큼 늘어났으면 A도 여기서부터 5분의 4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속도가 A가 처음에 V였죠. 그럼 여기 도달했을 때 5분의 4만큼 증가를 해서 5분의 9V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배가 되는 거는 아니죠. 왜? 얘는 속도가 5분의 4V고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5분의 9V가 되는 거니까 몇 배가 돼야 돼요? 4분의 9배. 그러니까 2배보다는 조금 더 크네요. 자, 그러면은 P에서부터 R까지 거리를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지금 A는 처음 속도가 5분의 3이고 여기 도달했었을 때가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5분의 9V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 가속도는 25L분의 8V제곱, 우리 이동거리 몰라요. S는 나중 속도가 5분의 9니까 25분의 제곱해줘요. 81V제곱 빼기 처음 속도가 5분의 3이었었기 때문에 25분의 9V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얘는 25분의 얼마냐? 72V 제곱이 나올 거고 25하고 25 지워지고 그 다음에는 V제곱 지워지고 8 지워지면은 9에 해당이 되니까 2만 넘어가 버리면 따라서 S는 2분의 L도 넘어가서 2분의 9 L에 해당이 되니까 4.5L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인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